일 안 하니 할 일이 없다 이 말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은퇴를 앞둔 사람들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한탄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일로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일에서 벗어난 순간 그 공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남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깊은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오늘은 66세 전직 교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타임 루틴의 붕괴와 재구성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박 선생님은 36년 동안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국어 교사였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꼈고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생 당연했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여유가 들어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여유가 점점 공허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오전엔 뉴스를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엔 멍하니 TV를 켜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퇴직 전엔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시간은 남는데 나를 채울 일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를 시간 난민이라 표현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삶은 철저히 타인의 시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학생의 시간, 학교의 일정, 학기의 리듬에 맞춰 살았던 그는 이제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런 혼란은 결코 박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남성 65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업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즉 일의 리듬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으로 구성된 하루의 틀은 곧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노트를 펴고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독서, 10시 동네 도서관 방문처럼 사소한 루틴을 적어보았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기록은 점차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공허했던 시간이 채워지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에서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후 은퇴자 타임 루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학생 없는 교실 만들기. 근처 청소년 센터에 자원봉사 교실을 개설해 지역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발표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강사비는 거의 없었지만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시간의 목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하루에 한 사람 만나기. 그는 하루에 한 명,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마지막 실험은 오전 집중형 루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외부 활동, 오후엔 자유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그의 하루를 안정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시간의 불안으로 바뀐다. 재정보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 구조의 상실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타인이 나의 시간을 관리해 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박 선생님의 실험은 작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의 은퇴자들과 함께 시간 루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 만나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다음 주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운동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이는 동네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선생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 후의 공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쓸모 있는 존재로 느낄 때 안정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엔 새로운 쓸모의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배움을 이어가는 일일 수도, 혹은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의 시간 관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기록하기. 하루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화하기.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의미 찾기.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그 루틴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일 안 하니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새로 설계하면 인생의 2막은 다시 흘러갑니다. 박 선생님은 오늘도 오전 9시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학생은 없지만 여전히 그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가르치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오랫동안 살아온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전환점이다. 일을 하던 시절에는 하루의 흐름이 명확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하면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그 리듬이 사라지면 자유는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된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바로 그 전환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교단에서 물러나자마자 삶의 의미를 잃었다. 매일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던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 상실이었다. 그의 하루는 처음엔 느긋했지만 곧 무너졌다. 계획 없는 시간은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든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밥을 먹어도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인간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이를 통해 얻었던 자존감은 사라지고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이 시기에 은퇴자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살게 했어요. 그렇다. 일은 우리를 소모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은퇴는 바로 그 존재의 틀을 잇는 경험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의 재구성이다. 그저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박 선생님이 시작한 타임 루틴 실험은 그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는 시간을 메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의 방향을 정했다. 오전엔 움직이고 오후엔 쉰다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그 질서가 생기자 마음이 안정됐다. 루틴은 사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닷이 된다.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덜 흔들린다. 실제로 은퇴자의 우울감은 무계획의 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회복력이 강하다.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이제 좀 쉬자는 마음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활동적인 존재다. 신체적 피로보다 심리적 공허가 더 무섭다.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선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음악을 배우고 누군가는 봉사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박 선생님이 봉사교실을 열었을 때 느낀 충만감은 그 때문이었다.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는 감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든다. 직장 중심의 관계망이 사라지면 남는 건 가족과 몇몇 친구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평생 바쁘게 살던 배우자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상황은 서로에게 피로를 준다. 대화는 줄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리 유지다. 박 선생님이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기로 한 이유는 그 거리감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지도 완전히 끊지도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 시간과 관계를 되찾은 그는 결국 의미라는 3번째 축에 도달했다. 그는 말했다. 하루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하루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돈, 시간, 건강은 중요한 요소지만 결국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의미다. 젊을 때는 이를 통해 의미를 느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인생 2막의 핵심이다. 은퇴자들에게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또 하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전자는 과거에 머물고 후자는 미래를 설계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다. 내가 시간을 소비하며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설계하며 성숙할 것인가. 박 선생님의 변화는 후자의 길을 보여준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 오늘의 계획을 적는다. 그리고 저녁이면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회복이다. 인간의 정신은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안정된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은 불안과 우울을 키운다. 아침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회복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많다. 또한 루틴 속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의 끝에 작게라도 성취감을 느껴야 자존감이 회복된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오늘 30분 걷기, 책 한 장 읽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충분하다. 목표가 있는 하루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하루는 사람을 살게 한다. 박 선생님처럼 루틴을 재설계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견디지 않는다. 시간을 산다. 그 차이는 작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은퇴 후 불안과 공허에 빠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곧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첫 번째 과제는 돈의 관리가 아니라 시간의 관리여야 한다. 이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일을 떠난 자리에 어떤 의미를 채워 넣을 것인가? 퇴직은 사회가 당신을 떠나는 순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까지는 타인이 만든 일정 속에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내가 만드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시간은 당신의 경험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가치로 이어진다. 결국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통해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로 나를 새롭게 그려간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교단에 서지 않지만 여전히 가르친다. 다만 그가 가르치는 대상은 자신이다. 그는 매일의 루틴 속에서 다시 배운다. 인생은 여전히 수업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은퇴는 그 수업의 새로운 교재일 뿐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일에서 벗어난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기일 뿐이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닌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다. 은퇴는 인생이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나로 살아가는 시간의 시작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인생 2막을 결정짓는다.